북한은 중국보다 좀 러시아와 밀착된 모습을 보였고요.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방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 지금 보면 북러 군사 협력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. 뭐 지금 예견된 내용이었죠. 예.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 중에 우크라이나도 극비리에 이제 갑작스럽게 방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셨고 또 이제 조만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다시 또 열리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서 네. 한미일의 이제 공조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으면서 네. 러시아가 좀 이렇게 궁색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예.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는 또 북중러의 연대를 또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북한도 이제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서 북한이 느끼는 위협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예. 러시아와의 공조도 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. 그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 연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행보들이라고 저는 바라봐지는 거고요. 네네. 자, 우려스러운 것은 자꾸 이렇게 신냉전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네. 가장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한반도가 너무 이렇게 전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배제하는 그런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예. 전략이라든지 좀 예.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. 이 말씀드립니다. 오늘 민주당이요, 검찰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기소 안 하고 봐주기 수사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.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곧바로 타깃을 변경했냐 이러면서 반박문이 곧바로 나온 상황이에요. 반박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이진감이 있는데 네.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을 다 바꿨어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변호사비 대납 건이었죠. 그런데 이제 태국에서 막 잡아오면서 모든 과정을 다 그 생중계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 구속 수사 받으면서 진술을 바꾸면서 이게 대북 송금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온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800만 불에 대해서 대북에 송금한 건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그 논리적인 맹점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예. 무엇이냐면 이미 2019년 5월 달에 그 단천특구 개발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? 그 대가로 500만 불을 지급했다라고 2019년도 1월 달에 예, 네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나노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해서 1,500억의 이익을 얻었다. 네.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이었거든요. 예.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했던 종목인 나노스가 그 IR 한 1월 17일 날 IR 할 때 거기에서 500만 불을 이행 계약금으로 줬다라고 거기에 써 있기도 해요. 예,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불 지급한 것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쌍방울의 그런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. 그리고 대북 송금 300만 불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? 예. 제3자 뇌물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.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네. 북한의 뭐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. 권한도 없거든요. 그래서 예. 부정한 청탁을 해서 해줄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 공소 제기 자체가 저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. 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공개 재판에서 변호인이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번복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네.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이후에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도 제출도 했고 본인도 옥중 서신을 통해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을 그 입장을 밝혔잖아요. 예. 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 인권위원회나 법률위원회 접수를 한 겁니다. 예.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10개월 동안에 구금 중에 조사받는 중에 강압수사, 예. 회유와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그걸 불허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예. 또 하나는 그 해촉했다라고 하는 변호인, 네네. 그 법무법인 해광이잖아요. 예. 그 해광의 변호사를 2003년 3월 달에 또 쌍방울에서 사회에서로 또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.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하면 아무래도 그 수사 관련된 기밀들이 그 재판 관련된 기밀들이 누설될 가능성도 또 있는 거잖아요. 예. 이런저런 문제들을 봤을 때 네. 실제로 이게 아무런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접견을 불허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뭐 가장 핵심
핵심적인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 재판에서 예.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이나 보면 알겠지만 네. 그 전에 그 전제로 검찰에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확인시켜줄 필요도 알겠습니다. 있겠다. 이 말씀 알겠습니다. 예. 부인 입장에서 보면 부부관계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10개월 동안의 구속수사 받는 과정에서 그 일관되게 본인한테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그 내용을 번복했다라고 하니까 그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번복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뭐 보좌관이라든지 주변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협박도 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. 또 그 이분이 부인께서 이제 선임했던 변호사를 해임했는데 그 로펌이 과거에 검찰로부터 그 변호 중에 네.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있어요. 압수수색 당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그 혹시 그 로펌이 그 또는 담당 그 변호인이 무슨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 또는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그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뭔가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플리바게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 네네. 의혹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의혹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왜 접견을 하는 것을 이렇게 불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그 만나갖고 예를 들어서 그 만났다 해갖고 뭐 저 진술을 바꿨다라면 다시 그 진술을 바꾸겠습니까?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뭐 접견을 허락해서 당당하게 또 본인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그 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김현정 의원님께 이걸 여쭤볼게요. 지금 일련의 사건들이 뭐 박찬대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속 이화영 그 전 부지사를 만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의견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?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그 부인의 탄원서가 접수돼 있는 거고 본인이 입장문을 옥중에서 밝힌 거잖아요. 네. 거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. 여기까지가 지금 확인된 내용이고 예.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변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 조서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예. 8월 8일 날 본인이 진술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예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범행의 동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고했다라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로 이거를 이제 기소를 해야 될 것인데 그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렇습니까? 2019년도 10월 달 정도에 네. 그 300만 불을 대북 송금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19년도 2월 달에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네네. 남북 간에 대단히 경색된 국면이었어요.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재명 그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갈에서 얘기하고 있는 쌍방울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비용을 송금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탄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이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접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.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 같은 게 앞으로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쨌든 장소 그 변경 조건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왜 이번에 그런 인권 탄압성 강압수사의 의혹을 확인하려고 하는 면회 신청을 하니까 불허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서 그 지금 쌍방울에서 원하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주가 조작이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단천 특구에 대한 MOU 체결하면서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 가지고 1,500억의 이익을 얻은 그게 사실 핵심이었는데 그 수사는 오히려 좀 빠져 있고 오히려 대북 송금은 바뀌어 있는데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해야 될 아무런 그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. 동기가 없었다. 이 말씀을 제가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는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는 북한에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가 조작이 앞인데 왜 그거 수사 안 하느냐? 아니, 선거법으로 무효 선거가 알겠습니다. 나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갑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그제 28일이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회동을 가졌고요. 한 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다짐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의 단합이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
조금 이 동상이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회동에 대해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? 일단 두 분의 그 공통된 저거는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두 분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렇겠죠. 그리고 예. 이제 서로 목표가 같으시잖아요. 네. 대선이라는 예. 목표가 같는 그 정치인들은 숙명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. 있는 거고 그래서 당내 이런 권력 투쟁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죠. 예. 네네.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분이 또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돼야만이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는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아직도 10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공천과 관련된 시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.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하고 싶은 것도 또한 그것도 당연한 거라고 그럼요. 봐요. 네.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은 시스템 공천이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대로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뭘 공천을 탈락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막은 될 수 있어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억지로 이 사람을 공천해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 당으로서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겠죠, 것은 뭐. 예,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를 지명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민주당에서는 지명 철회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? 네, 그것이 왜 이동관 후보냐는 거예요. 이동관 후보는 지금 뭐 그 과거의 언론 탄압이라든지 학력 폭력이라든지 또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방통위원을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고문도 했고 현재 장관직 대통령 특보 아닙니까? 그 방송의 예. 독립성, 공정성을 그 사수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이미 없다. 그럼 분을 왜 굳이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